투자자들의 머리와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핀 핫 이슈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투자의 가이드를 세워보는 만렙 핫 이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2023년 7월 13일자 경제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종목 71%가 올해 증권사 리포트 0건. 연초 이후 코스닥 상장사 1,850곳 중 1,316곳이 리포트가 없다라는 기사인데요. 코스닥 종목을 상대로 발행되는 증권사 리포트가 대부분 대형사 위주로 편중돼 있어 시총이 낮은 기업들의 투자 정보가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업계에서는 중소형주 대상 리포트가 나오면 투자자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두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매일 고민하는 종목 선정, 1차적으로 기업에 대한 공부와 고민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전문가도 기업업과 관련해서 공부 그리고 고민 많이 하시죠? 우리가 HTS에서도 그러니까 숫자로 나오는 것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기업 탐험 가면은 답이 좀 나옵니다. 힘들지만은 사실 좋은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발로 뛰면은 사실 정확한 정보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유명한 기업들은 리포트에서 꼼꼼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시중에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가다 보면은 저희가 더 시중보다 자료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죠. 부동산이랑 좀 비교해 볼게요. 21년, 2년에 가장 전국에서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국에서? 네. 땅값이 제일 오른 지역이요? 빠르게 오르죠. 예. 아이, 그걸 알았으면 내가. 어디예요? 강원도 양양. 네. 양양이 그렇게 올랐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그때 당시 가봤더니 서피 비치에서 사람들 엄청 많았고 엄청 인기가 많은 도시. 근데 우리 잘 몰랐지. 예, 그 전에 이미 그 큰 손들은 매수했다는 거죠. 다 눈으로 가서 보고 예. 현장 분위기도 느끼고 네.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네요. 그렇죠. 중소형주 같은 게 저는 양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유가 예. 딱 와닿네요. 네. 오. 두 전문가처럼 발로 직접 뛰는 주식 전문가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고 사실은 또 본인의 위치에서 정확한 목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기업 탐험에 가면은 보통 IR 담당자랑 이제 만나거든요. 공장 투어를 시켜줄 때가 있거든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천에 갔는데 원래 지방이잖아요. 근데 지방에는 인구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생산지 근로자분들이 엄청 나이가 어리셨어요. 아니 20, 30대? 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현장에 생산지 하시는 분들이 20, 30대인데 어디서 인력을 수급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느냐. 자기들이 육성하는 학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네, 학교가 따로 있고 거기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컴퓨터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체크한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어질 때가 조금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숨은 가치를 네, 읽어낼 수가 있는 거네. 가보면 사실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1분기에 우리가 로봇주가 굉장히 좀 주가 상승률이 좋았잖아요. 아, 로봇주 다 갔는데 안 간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그때 인탑스라는 종목을 갔거든요. 근데 인탑스가 그 당시에 코로나 진단키트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코로나 진단키트 엔데믹으로 다 없어졌잖아요. 그 라인에 뭐가 들어가느냐. 기존 라인이 있어요. 고객사한테 이거 로봇 만들어주라고 하면은 이거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생산하는 거. 약간 폭스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 이게 들어갔던 거죠. 그 당시에 인탑스가 사실 바로 저희가 언제 이게 확 테마로 뜰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제가 진입을 한번 했었는데 한 1, 2개월 뒤에 확 나와서 주가 상승이 확 이루어진 경험이 있었죠. 야, 이게 정말 경험의 힘입니다. 눈으로 보면 진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선명하게 남는 거지 머릿속에. 사실 저희도 수급이 갑자기 들어올 때 예. 기업 탐방을 빠르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 IR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거든요. 이제 대표가 직접 와서 세미나를 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1월 말에 이제 2차 전지 이제 관련된 주도주들이 그렇게 막 활기차게 움직이진 않았었어요. 그때 이제 IR을 성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최고치를 찍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IR이 너무 훌륭했지만 매수를 안 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오히려. 기다렸다가 3월 중순쯤에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아, 이 기업은 1차 전지에서 이제 글로벌 탑3인데
그럼 앞으로 2차 전지 도전한대. 그러면 실적이 탄탄한 상태에서 도전을 하니까 훨씬 더 믿을 수 있다. 뭐 주가 상승 이거와 별개로 네. 방송도 풍성해지네요. 탐방을 갔다 오니까. 아, 네. 이영진 전무가 지금 본물 터졌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갔다 온 곳이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마지막 끝으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그때 당시에 리튬 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셨냐. 근데 리튬을 쌓을 때 미리 사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전지에서 리튬을 회수할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쪽에서 회수해가지고 리사이클링 도전하겠다. 리튬 사업에 또 도전하겠다. 그 과정이 6월 말에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모멘텀이 한 번 더 밸류업을 했었던.